Romanov, e-book The Deep. Continuité d'Homp. Il panique seul. 일본 갈 때 배 타고 갔어요? 아니면 비행기 타고?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언니? 일본 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? 네, 일본 가서 잠시 휴식기를 쉬는데 조선이 그 사이에 옳은 걸 다 헌납하고 이게 없던 이슈도 아닌데 있었던 얘기를 또 한 번 보고서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조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. 포지션 일본 좀 줄였어. 일본 갈 때 배 타고 갔어요?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갔어요? 죄송합니다. 배를 타고 갔어야 배를 되는데 타고 갔어야죠. 아, 젠장. 잘못했네. 아, 조선이 뭐 중국과의 경쟁 이슈가 뭐 항상 대두되던 것들인데 그러니까. 그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. 근데 이게 시총이 10조가 넘는 기업들이 고작 그 리포트 하나 나왔다고 이만큼씩 빠지는 게 말이 되나. 그러게요. 지금 거의 한창 중에 7% 정도 빠지고 있는데 네, 이러면 시총이 한 7, 8천억씩 날아간 거고. 그러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혹시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내부적인 뭐 악재가 있나? 아는 사람들이 미리 팔고 있나?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게. 근데 그런 건 뭐 우리도 알 수가 없으니 그쵸. 그런 측면일지는 모르겠는데 3분기 실적이 얼마 안 남기도 했거든. 3분기 실적이 만약 안 좋다는 소문이 이미 돌거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핵심은 약간 중국 조선사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올라왔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오늘 하락의 가장 주된 내용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. 근데 동시에 앞으로 있을 미국의 스탠스나 뭐 무역이나 혹은 국방력 차원에서 중국 조선사를 견제 안 할 수는 없거든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노이즈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거는 당연히 시기가 언젠지 모르니까 시장에서는 리스크라고 보는 것 같아. 그 조선에 대한 아직 실적에 대한 확신? 그런 것들이 아직 약하지 않나. 사실 중국 조선사가 진짜 뭐 근 몇 년 뒤에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미 한국 조선사들은 실적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. 그치. 수주가 들어와 있으니까. 응. 그것도 꽉 차 있잖아요, 몇 년 동안. 맞아. 그 내용들은 사실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도 좀 뭐 희한한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참 한국에서 이거 주식하기 어렵긴 하다. 그리고 일단 중국이 가장 크리틱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결국 성장성이지. 결국 조선에 대한 성장성을 자꾸 중국이 가로막는 거지. 그래서 만약 중국 조선사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 진짜로 막 몇십 프로 오를 수도 있어. 그냥 순식간에 당일에 그런 뉴스가 나온다? 무조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갈 수도 있을 정도의 내용이란 말이지. 근데 그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내용이니까 머릿속에서 일단 지우고 현재 대응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내용들을 보통 분기 실적이 해소해주거나 아마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컨트롤하면서 조금 자사주 매입에 대한 내용 혹은 뭐 배당 확대에 대한 내용 주주 환원 정책이 아마 좀 올해 연말에 조선 쪽에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투심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중국 조선사를 때리는 무언가 액션이 미국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조선은 아마 실적 플러스 기대감을 안고 날아갈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건 사실이지. 다만 이제 뒷단에 지금 중국 조선사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정책이나 내용이 나오고 있진 않아서 자꾸 그게 베팅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괴롭히는 거지.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자꾸 그 측면이 걸리네. 그러니까 매수를 하다가도 멈칫하고 조금 비싸지면 팔고 그런 시장 심리가 형성되는 거가 크지.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직까지도 이제 동강님의 조선주에 대한 뷰는 사실 뭐 아이디어가 훼손됐다거나 뭐 진짜 의미 있는 악재가 나온 건 아니니까 똑같은 신 거죠. 그렇지.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면 일단 오늘 포지션을 조금 줄이긴 했어. 어쨌든 많이 빠지고 있긴 하고 중국에 대한 내용은 좀 단기간에 회복되기에는 쉽지 않고 실적이 나와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거나 혹은 뭐 배당 주주 환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크게 반응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주가가 어디를 저점으로 길지. 그래서 사실 이번 하락에서는 매도라기보다는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3분기 실적이 좀 주지 않을까.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26년으로 갈수록 계속 실적은 더 좋아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항상 조선업이 크게 빠지는 거는 기회인 건 사실. 그리고 진짜 큰 상승은 아마 주주 환원 정책 혹은 중국 조선사에 대한 규제 이 내용들이 나올 때 이 실적 플러스 알파 그리고 기대감을 크게 키워주는 내용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훨씬 더 주가가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순간. 근데 그 순간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오늘은 포지션 규모가 너무 커서 좀 줄이는 정도 대응 정도만 하고 있고 한 번에 다 정리하면 또 이제 내일 갑자기 막 다시 6% 반등하고 이런 골치 아프지 않아?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런 대응을 하고 있고 어쨌든 월간 단위로 계좌 인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면은 계속 골치가 아프겠다. 끌고 가는 건 사실 수익이 한 달에 몰릴 가능성도 없잖아요. 그치. 계속 빌빌거리다가 딱 크게 상승하는 그 달에 수익이 확 걸리는 방식이니까. 맞아. 그래서 보여주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크진 않은데 이제 없진 않은 거지. 그 매매에 영향을 주니까.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은 게 동강님은 괜찮으시다면은 결국에는 이 콘텐츠가 이제 역전극 같은 콘텐츠잖아요. 재미는 있는
것 같아요. 재미있지. 시장 전반은 사실 되게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내면서 지금 중국 관련주들도 아모레부터 정유화 그쪽도 올라주고 있는데 매크로가 안정되니까 시장 전반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된 건 맞는 것 같아. 이럴 때 보통 실적주들로 돈이 쏠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. 그래서 이제 3분기 갈수록 10월 중순부터 또 시작인데 그때 또 실적주들 그리고 실적 플러스 성장성을 갖고 있는 주식들은 아마 또 한 번 랠리를 펼치거나 그리고 4분기 내년 25년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은 꿈을 품을 수 있거나 그런 영역들은 이제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지. 그래서 뭐 지금 시장 전체에서는 K-뷰티, 미용기기, 화장품 그리고 뭐 식품 쪽, K-식품, 라면 뭐 라면 같은 경우는 뭐 식품 하시는 분들 미국은 다 팔았으니까 이제 남미까지 남았다. 멕시칸들은 라면 좋아한다. 그러면서 아직 싸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고 있고 점유율 일본만큼 계속 올라갈 거다가 이제 전제고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일본의 뭐 니신이나 그런 데보다 한국 식품들이 라면 주식들이 생각보다 싸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쪽들도 시장 랠리에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조선, 뭐 방산, 바이오 이런 쪽들이 이제 내년에 뭔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카테고리들인데 그 5가지의 카테고리에서 계속 팔로우하면서 시장을 스크리닝하는 그 정도가 이제 현재 시장에서 좀 바라볼 만한 관전 포인트. 안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됐어요. 근데 그동안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. 실제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? 지금 사실 많이 고점인 거잖아요.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 믿고 누군가는 그것조차 이미 선반영됐다고 생각할 텐데 지금 타이밍에 투자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? 사실 방산이 23년 말이었으면은 그때도 이제 방산 좋다는 건 다 시장에서 내용이 있었거든. 근데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나간 시점 현재에서 방산은 어느 정도에 괜찮냐라고 볼 때는 나한테 100의 현금이 있다 그러면 한 10에서 15 정도의 비중? 작년 같았으면은 한 25, 30 비중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기도 했고 좋은 걸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기도 하고 오히려 실망할 가능성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잖아요. 기대감이 높아서. 그래서 기대감이 높으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또 이제 기대감을 충족 못 시켜서 또 빠지거나 이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고공랠리 하는 것들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스럽지. 조선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다고 보기도 힘들어요. 그치 사실 뭐 다른 나라 조선업 대비 많이 못 오른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뭐 당장 싸다고 할 수 있는 포인트도 당장은 아니고 미래 실적이 예측하는 거에 부합할 경우는 현재 가격은 저렴한 거지만 그건 또 미래의 일이니까 변동성을 잘 견디는 게 좀 핵심 아닐까. 모멘텀이 필요한데 조선은 결국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런 측면이 좀 약해. 전통 시클리컬이다 보니까.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아니면 뭐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변압기 쪽도 그렇고 화장품, 바이오도 오를 건 사실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죠. 다 좋은 건 알겠는데 계속 끝도 없이 오를 수는 없으니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에서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가 저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사실 단순 변동성인데 은은하게 가거든. 이게 은은하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되게 합리적인 그냥 가격 변동이야. 하루 단위로 보면은 큰 변동성이고 다 이슈가 있고 막 이러지만 사실 실적 자체는 3분기, 4분기, 내년 25년까지 쭉쭉 봐야 되니까 되게 은은하게 가주는 게 맞는데 나중에 차트를 보면은 은은하게 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. 그걸 못 기다리는 게 좀 힘든 거지. 그리고 나는 이제 조금 더 앞단에서 역동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미션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트레이딩으로 다시 좀 접근해야 되나. 그래야 보기에도 좀 깔끔한 계좌가 보여지지 않을까. 계속 지저분하게 이거 깨지고 징징거리기만 하면 골치가 아프잖아. 뭐 지금 장세는 기술주는 내가 볼 때 이전 고점을 갱신하기에 쉽진 않을 것 같고 삼전은 더더욱 그렇고 한익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권으로 트레이딩 하는 게 맞는 내용인 것 같고 삼전은 굳이 그렇게 거래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반도체가 시장에서 랠리를 주도하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니니 그 돈은 어디로 갈까 포인트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정도로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있죠. 전반적으로 조선만 올랐다고 방산만 올랐다고 그런 게 아니라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다 동시에 올랐잖아요. 그래서 조정도 지금 다 동시에 받고 있으니까 근데 조정이 충분히 필요해. 기간적으로 보면 사실 되게 짧은 거고 이 모든 거는 지나고 보면은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조정 기간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는 떨어질 때 하지 않고 바닥을 좀 형성하실 때 하는 편이시죠? 형성하고 오를 때 다시 사지. 그러면 과하게 떨어질 때는 정리를 조금 하고 바닥을 그리 다시 올라갈 때는 다시 조금 담고. 그치. 원래는 그냥 풀로 계속 들고 있는 게 맞는데 지금은 나도 약간 보고서 약간 흔들렸어. 중국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중국이 이제 잘 만들면 어떡해. 단기적으로. 그리고 약간은 포지션 전체를 한번 비우고 10월에는 트레이딩을 할까? 이런 생각 하고 있기도 하고 일단 포지션 전체를 한 30% 정도를 줄이고 있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깡 못 버는 줄 아니까. 근데 뭐 트레이딩 한다고 해서 반드시 버는 건 아니지만 연말까지 갔을 때 최악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가장 최악이 뭔지 아세요? 이렇게 얘기하고 트레이딩을 했는데 그때도 못 버는 거야.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? 그러면은 양평 가셔서 한 달 동안 오지 마세요. 수염 막 이만큼 길러서. 이게 새로운 도전이다 보니까 동강님한테 사실 안 하던 방식인데 그걸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생중계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되는데. 그래도 뭐 못 먹어도 고 아니겠습니까? 먹어야지. 뭐 못 먹어도 고야. 이거 계좌 거덜나면은 동강 유튜브 없어집니다.
근데 사실 장투하는 분들한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. 근데 내가 자꾸 이제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자꾸 거래하고 싶고 잡기를 부리고 싶고 잡기 그 욕망을 이제 참는 게 나한테 큰 이번 챌린지가 아닐까? 중간중간 많이 배우고 있어. 리스크 관리라던가 트레이딩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참는 과정. 근데 또 다른 형태의 인내심을 많이 요구받고 있지. 근데 진짜 답답해 미칠 것 같아. 거제도라도 가야겠어. 그 웅장함에 빠져들어서 홀딩할 수 있는 힘을 원래 거제도 가면은 선수에 압도돼서 사람들이 몰빵한다 하더라고. 근데 배는 그럴 것 같아요. 배는 진짜 너무 엄청나죠. 압도적이니까. 와, 이게 미래다. 이게 어떻게 망해.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. 알겠습니다. 오랜만에 여행 갔다가 복귀하셨으니까 다음 네. 시간에 또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 안녕.